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건 특별한 기회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67세 할머니가 우아한 이웃을 만나 전 재산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웃의 정체는 아파트 담보까지 잡힌 채 길거리로 내몰린 노부부의 충격적인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10월 셋째 주 서울 강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현숙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산책을 위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67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그녀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도 품격 있기로 소문난 분이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 보는 여성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며칠 전에 1505호로 이사 온 서윤아라고 해요. 서윤아는 55세 정도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고급 브랜드의 캐주얼 웨어를 품격 있게 차려입었고 말투며 몸짓 하나하나에서 교양이 묻어났죠. 아, 그러셨군요. 저는 1203호 이현숙이에요. 이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현숙이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아의 첫인상이 무척 좋았거든요. 혹시 아침마다 산책하세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 동네가 산책하기 참 좋다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강까지 나가서 걷곤 해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쁘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서윤아는 대화하는 내내 현숙이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했고 적절한 맞장구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저 원래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몇 년 전에 조기 퇴직하고 지금은 투자 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엔 현명한 투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 그러시는군요. 투자라. 저희는 그런 건 잘 몰라서 은행 적금만 넣어두고 있어요. 서윤아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안전한 게 최고죠. 그런데 요즘엔 적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아쉽긴 해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윤아가 제안했어요. 현숙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동네 분들과 작은 모임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요? 독서 모임이나 운동 동호회 같은 거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지내는데 서로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새로운 분들과 만나는 걸 좋아해요. 현숙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웃들과 어울리려 한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날 저녁 현숙이는 남편 정호에게 새로운 이웃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새로 이사 온 분을 만났는데 정말 품격 있고 좋은 분이야.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투자 컨설팅도 하신대. 70세인 정호 할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어떤 분인데? 워낙 우아하고 말씀도 차분하게 잘하시고 이웃들과 모임도 만들어 보자고 하시더라. 오랜만에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 그렇다면 다행이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며칠 후 서윤아의 주도로 아파트 커뮤니티룸에서 첫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현숙이를 포함해 같은 동주민 5명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서윤아는 준비해온 차와 간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소개 시간이 이어졌고 각자의 취미와 관심사를 나누었죠. 저는 평소에 독서를 정말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좋은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날씨 좋은 날엔 가벼운 등산도 함께 하고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서윤아의 세심한 배려와 리더십이 돋보였거든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서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가끔 투자 이야기도 나눠볼까 해요. 요즘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나누고 싶거든요.
65세인 김태민이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거 좋네요.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적금 금리는 너무 낮아서 걱정이었어요. 현숙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노후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 시간 될 때 간단한 투자 상식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서윤아의 말에 모두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숙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마음 맞는 이웃을 만났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의 모임이 기대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모임 정말 좋았어. 유나 씨가 투자 관련해서도 조언해 주신다고 하더라고. 정우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분을 만났네. 그런데 투자는 조심해야 해. 우리 나이에 무리하면 안 되니까. 물론이지. 그냥 상식 정도만 들어보는 거야. 유나 씨가 전문가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날 밤 현숙이는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우아하고 완벽해 보이는 이웃이 자신들의 평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첫 모임 이후 일주일이 지나자 서윤아와 현숙이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윤아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들려주었죠. 현숙 언니,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본사에서 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정말 바쁘긴 했지만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오, 삼성전자요? 대단하시네요. 네, 마케팅 부서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로벌 투자나 경제 흐름에 관심을 갖게 됐죠. 서윤아의 말에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런 좋은 회사를. 아버지가 편찮으셔서요. 효도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조기 퇴직하고 지금은 개인 투자 컨설팅을 하면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현숙이는 감동했습니다. 성공한 커리어를 포기하고 부모님을 돌본다는 얘기에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 주 토요일 서윤아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현숙 언니,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아는 좋은 레스토랑에 가볼까요? 다른 분들도 함께해요. 제가 대접할게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비싸겠는데. 괜찮아요. 좋은 분들 만난 기념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6명의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현숙이는 깜짝 놀랐어요. 메뉴판을 보니 코스 요리가 한 명당 15만 원이었거든요. 유나 씨, 이렇게 비싼 곳에서 우리까지 초대해 주시다니. 에이, 이런 걸로 뭐리요. 좋은 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 맛있어요. 서윤아는 자연스럽게 와인도 주문했습니다. 프랑스산 고급 와인이었죠. 식사 중간중간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제가 유럽 출장 갔을 때 일인데요.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 담당자와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들은 투자 철학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김태민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부자들은 절대 한 곳에 모든 돈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요. 현숙이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유나 씨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세요? 저는 주식, 부동산, 해외 펀드를 적절히 섞어서 해요. 특히 요즘에는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서윤아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는데 현숙이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 유나 씨 시계 정말 예쁘네요. 아, 이거요? 롤렉스인데 예전에 성과급 받았을 때 산 거예요.
오래 쓰려고 좋은 걸로 샀거든요. 현숙이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롤렉스라니 정말 성공한 분이구나 싶었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서윤아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분들과 지내다 보니 이사 온 보람이 있네요. 다음 주에는 제가 아는 골프장에 가볼까요? 라운딩은 어려우시더라도 드라이빙 연습장에서 간단히 배워볼 수 있어요. 모두들 좋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현숙이도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태민이 현숙이에게 말했어요. 현숙님, 우리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저런 분이 이웃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맞아요. 성공하신 분인데도 전혀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챙겨주시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숙이는 정호에게 오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유나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오늘 15만 원짜리 한정식에 와인까지 우리 모두 대접해 주셨어. 정호 할아버지는 약간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그런데 처음 만난 사이에 그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 아니야, 전혀요. 정말 순수하게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성공한 분이라 그런 돈은 별것 아니신 것 같더라고. 그래도 조심해야 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 여보는 걱정이 너무 많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인 거지. 뭘 그렇게 의심해. 현숙이는 오늘 하루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아보기도 했고, 서윤아라는 훌륭한 친구를 얻은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산책에서 서윤아가 말했어요. 현숙 언니, 어제 즐거우셨죠? 저도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어제 투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하고 있는 간단한 투자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어떤 건데요? 아주 안전한 거예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관련한 건데 수익률도 괜찮고 위험도 거의 없어요. 제가 이미 투자해서 꽤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현숙이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얼마나 수익이 나는데요? 글쎄요, 6개월에 15% 정도. 은행 적금보다는 훨씬 좋죠.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연결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게 있군요. 네, 다음에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현숙이는 마음 한편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은행 적금으론 이자가 너무 적었는데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좋은 투자가 있다니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날 저녁 그녀는 정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유나 씨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네.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괜찮다고. 정호는 즉시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여보, 그런 말에 혹하면 안 돼. 세상에 안전하면서 수익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 아직 자세한 얘기는 안 들었어.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하셨거든. 자료라도 한번 봐보자. 절대 안 돼.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야. 그냥 적금이나 계속 넣자. 하지만 현숙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아라는 완벽한 친구가 제안하는 특별한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죠. 그 밤 현숙이는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좋다면 한번 알아는 봐야 하지 않을까? 아직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친구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서윤아의 투자 이야기가 나온 지 사흘 후 아파트 커뮤니티룸에서 두 번째 정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석자가 늘어났어요. 소문을 듣고 관심을 보인 다른 동 주민들까지 합쳐져 총 9명이 모였죠. 서윤아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료와 함께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속했던 대로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말씀드릴 건 저는 절대 여러분께 무리한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적금 이자는 고작 2-3%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김태민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그게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서윤아는 노트북 화면을 켜며 전문적인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정부 주도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대규모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화면에는 그럴듯한 개발 계획서와 정부 공문서 형태의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특히 이 지역은 GTX 연장선이 지나가고 대형 쇼핑몰과 병원까지 들어설 예정이에요. 아직 공개되기 전이라 일반인은 모르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현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미리 아세요? 예전 회사 동료 중에 국토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말 못하지만 친한 사이라서 귀띔해 준 거예요. 서윤아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지역명과 개발 계획까지 상세하게 설명했거든요. 문제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가격이 몇 배로 오를 텐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또 다른 주민인 박영희 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 건가요? 최소 단위가 5천만 원이에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6개월 후에는 최소 15%, 1년 후에는 25%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모두들 웅성거렸습니다. 25%라는 수익률은 은행 적금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였거든요. 서윤아가 핸드폰을 꺼내며 계속 설명했어요. 제가 지난달에 투자한 걸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화면에는 투자 앱 같은 것이 나타났고 투자 원금과 수익률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15% 가까운 수익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이게 바로 정보의 힘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현숙이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료도 그럴듯했고 서윤아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까지 봤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건가요? 투자라는 게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부 주도 사업이라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설령 개발이 늦어진다고 해도 토지 가치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서윤아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저희가 투자하는 건 실제 토지가 아니라 개발 수익권이에요. 복잡한 등기나 세금 문제 없이 깔끔하게 수익만 가져갈 수 있죠. 김태민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나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주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는 매입 물량이 제한될 것 같아서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숙이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았지만 25% 수익이라면 1년에 1,2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정호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윤아 씨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려주셨어. 정부 주도 신도시 개발 사업인데 수익률이.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여보,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달콤한 이야기는 믿으면 안 돼. 정부 사업이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니야. 하지만 윤아 씨가 실제로 수익 내는 걸 보여주셨어. 핸드폰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현숙이는 답답했어요. 남편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는 항상 그래. 좋은 기회가 와도 무작정 반대부터 해.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정호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 67, 70이야. 지금까지 성실하게 모은 돈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적금이 적어도 원금은 안전하잖아. 현숙이는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마음도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산책에서 서윤아를 만났어요. 현숙 언니, 어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관심은 있는데 남편이 좀 걱정을 해서요. 그럴 수 있죠. 남편분이 신중하신 분 같던데 이해해요. 그런데 정말 아쉬워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서윤아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듯 말했어요. 물론 억지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제안할 게 있다면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금액이요? 네, 5천만 원이 부담스러우시면 1천만 원 정도만 해보세요. 그 정도면 큰 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1천만 원. 그 정도라면 정말 부담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럼 1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특별히 조치해 드릴게요. 사실 원래는 최소 5천만 원인데 언니니까 제가 부탁해 볼게요. 현숙이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1천만 원 정도라면 설령 손해를 봐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결정하세요. 다만 이번 주 안에는 알려주셔야 해요. 그날 저녁 현숙이는 다시 정호를 설득해 봤어요. 여보, 그냥 1천만 원만 해보면 어떨까? 그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잖아. 정호는 여전히 반대였지만 아내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정말 1천만 원만? 응, 정말 1천만 원만. 그리고 결과를 보고 나서 더 할지 말지 결정하자.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약속해. 절대 더 이상은 안 해. 그렇게 현숙이는 인생 첫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작은 결정이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현숙이가 1천만 원 투자를 결심한 지 이틀 후 서윤아는 필요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현숙 언니,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서윤아가 가져온 서류들은 정말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투자계약서, 수익권 증서, 그리고 개발업체 소개 자료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이 서류에 서명하시고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바로 투자가 시작돼요. 수익은 매월 말일에 확인할 수 있고요. 현숙이는 조금 긴장했지만 서명을 마쳤어요.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았지만 서윤아를 믿기로 한 이상 과감하게 결정했죠. 언니 투자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같은 날 김태민도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박영희 할머니는 2천만 원을 투자했죠. 총 9명의 주민 중 5명이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서윤아가 약속한 대로 투자 결과를 알려주러 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환했어요. 현숙 언니,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1천만 원이 1,130만 원이 됐어요. 한 달 만에 130만 원 수익이에요. 현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수익이 난 거였어요. 정말요? 어머나, 이럴 수가. 서윤아가 핸드폰으로 수익 내역을 보여주었어요. 분명히 현숙이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1,130만 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수익을 내셨어요. 김태민 씨는 650만 원, 박영희 언니는 260만 원 벌으셨고요. 현숙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은행 적금으로는 1년을 넣어도 이런 이자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정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의 표정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한 달 만에 130만 원? 응. 유나 씨가 핸드폰으로 직접 보여줬어. 정말 신기하더라. 정호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3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럼 좀 더 해볼까? 현숙이는 눈을 반짝였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유나 씨가 그러는데 지금이 진짜 기회래. 다음 달부터는 투자 규모를 늘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 다음 날 아침 산책에서 현숙이는 서윤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나야, 혹시 투자 금액을 좀 늘릴 수 있을까? 서유나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 좋은 결정이에요. 사실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투자자를 받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서유나의 말에 현숙이는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번 주 안에 해도 될까? 네, 빠를수록 좋아요. 그런데 언니 혹시 더 큰 기회에 관심 있으세요? 더 큰 기회요? 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프리미엄 투자가 하나 더 있어요. 수익률이 훨씬 높은 대신 투자 금액도 큰 거예요. 현숙이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어떤 건데요? 서울 강서구에 대규모 국제 업무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 관련된 투자예요. 수익률이 6개월에 30%예요. 30%? 그럼 1억 원 투자하면 3천만 원을 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하지만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정말 확실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숙이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1억 원은 큰 돈이었지만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이었죠. 그런데 1억 원은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절반이거든요. 그럼 5천만 원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도 특별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대신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현숙이와 정호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 유나 씨 말로는 다음 달부터는 규제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 정호도 지난달 수익을 보고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 아닌가? 우리 전 재산의 4분의 1이야. 하지만 생각해봐. 지금까지 은행에만 맡겨둬서 뭔 이자를 받았어?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 현숙이의 말에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절대 안 돼. 며칠 후 현숙이는 5천만 원을 추가 투자했어요. 다른 주민들도 투자 금액을 늘렸죠. 김태민은 1억 원까지 올렸고 박영희 할머니도 5천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 무렵 서유나의 행동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가끔 핸드폰으로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피하는 일이 늘었죠. 어떨 때는 산책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기도 했어요. 언니, 죄송해요.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괜찮아,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현숙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성공한 사람은 바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또다시 수익 정산 시간이 왔어요. 서유나는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에요. 5천만 원이 5,750만 원이 됐어요. 750만 원 수익이라니 현숙이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어머나, 이렇게 될 줄이야. 다른 분들 수익도 정말 좋아요. 김태민 씨는 1,500만 원, 박영희 언니는 750만 원 버셨어요. 현숙이는 완전히 서유나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2달 연속 약속한 수익을 정확히 지켜줬으니까요. 그날 밤 현숙이는 정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유나 씨 정말 대단해. 이번에도 약속한 대로 수익을 내줬어.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이제 그만하자. 충분히 벌었잖아. 하지만 현숙이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제 진짜 큰 기회를 잡고 싶었거든요. 여보, 유나 씨가 그러는데 정말 큰 기회가 또 있다고 해.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래. 정호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너무 욕심내지 말자. 지금까지 번 것만 해도 복권 당첨된 거야. 하지만 현숙이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의 성공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지금까지의 수익이 모두 더 큰 함정으로 이끄는 미끼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2달 연속 수익을 확인한 후 현숙이의 마음에는 더 큰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에서 서윤아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니, 사실 오늘 정말 큰 소식이 있어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강서구 국제업무단지 프로젝트 말인데요. 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최종 승인이 났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는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서윤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부에서 이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는 이런 투자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현숙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6개월에 40%예요. 1년이면 거의 80% 가까이 되죠. 80%라는 숫자에 현숙이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1억 원을 투자하면 8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거든요. 하지만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이에요. 그것도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하고요. 현숙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1억 원은 그들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언니, 부담스러우시면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정말 아쉽긴 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테니까. 서윤아의 말에 현숙이는 더욱 조급해졌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투자 금액이 부족하시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부동산 담보대출이요? 네, 언니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돼요? 한 5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2억 원 정도는 대출 받을 수 있어요. 1억 원 투자해서 8천만 원 벌면 대출 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현숙이는 망설였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건 정말 큰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해요? 요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연 4% 정도예요. 투자 수익이 80%면 이자는 문제 없죠. 게다가 6개월 후면 바로 원금도 회수할 수 있고요. 그날 저녁 현숙이는 정우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큰 기회가 왔어. 1억 원 투자하면 8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데.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런 모험을. 하지만 지금까지 유나 씨가 약속 한 번이라도 어긴 적 있어? 2달 연속으로 정확히 수익 내줬잖아. 그래도 1억 원은 너무 커. 우리 전 재산의 반 이상이야. 현숙이는 서윤아가 말해준 담보대출 이야기를 꺼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 어차피 6개월 후에 다 갚을 수 있어. 정호는 펄쩍 뛰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여보, 그건 정말 위험해. 혹시라도 잘못되면 우리 집까지 잃을 수 있어. 걱정 마. 유나 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잖아. 그리고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래. 현숙이의 간절함에 정호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난 2달간의 성공적인 투자 결과가 그의 판단력도 흐리게 만들었거든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부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현숙이와 정호는 은행에 갔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죠. 은행 직원이 설명했어요. 대출 기간은 3년이고 금리는 연 4.2%입니다. 매월 이자는 52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에요. 현숙이는 계산해 봤어요. 6개월 후 8천만 원을 벌면 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정호의 손이 떨렸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믿어봐. 유나 씨를 믿어보자. 대출이 승인된 그날 오후 현숙이는 서윤아에게 연락했어요. 유나야, 1억 5천만 원 투자하기로 했어. 서윤아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와, 언니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정말 대박 나실 거예요. 다음 날 서윤아는 투자 관련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서류가 더욱 정교했고 공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언니, 이번 투자는 정말 특별해요. VIP 투자자들만 참여하는 거거든요. 현숙이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VIP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서명을 마치고 1억 5천만 원을 이체한 후 서윤아가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6개월 후의 결과 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현숙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보, 6개월 후면 우리 1억 2천만 원이 더 생겨. 그럼 대출도 다 갚고 여행도 가고. 정호도 아내의 기대감에 젖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며칠 후부터 서윤아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산책 약속을 자주 취소했고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여유롭지 못했죠. 언니, 요즘 프로젝트 준비 때문에 정말 바빠요. 양해해 주세요.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현숙이는 이해했어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바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서윤아가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복도로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현숙이는 궁금했지만 사생활이니까 묻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서윤아는 여전히 바빠 보였고 투자 관련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현숙이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유나야, 중간 점검 같은 건 안 되나? 아직은 어려워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서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려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현숙이는 정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유나 씨가 요즘 좀 이상해. 예전보다 바빠 보이고. 그래? 그런데 큰 프로젝트 진행하느라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하지만 현숙이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특히 서윤아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순간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 현숙이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서윤아와의 만남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죠. 어느 날 오후 현숙이는 아파트 로비에서 서윤아가 급하게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어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확인해봐. 서윤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다급했어요. 현숙이가 다가가자 그녀는 황급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아, 언니. 언제 오셨어요? 유나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아, 아니에요. 그냥 업무상 작은 문제가 생겨서요. 곧 해결될 거예요. 서윤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현숙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숙이는 정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여보, 유나 씨가 요즘 정말 이상해. 오늘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정호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우리 투자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직은 모르겠어. 그런데 예전 같으면 바로 설명해 줬을 텐데 오늘은 그냥 피해버리더라고. 며칠 후 현숙이는 서윤아를 만나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유나야, 우리 투자 어떻게 되고 있어? 중간 점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서윤아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언니, 사실 지금 조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복잡한 상황이라니? 정부에서 갑자기 규제를 강화해서 프로젝트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전혀 문제 없어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뿐이에요. 현숙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6개월 안에 수익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최대 한 달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서윤아의 대답은 예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현숙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과 매월 나가는 대출 이자 생각에 불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숙이는 김태민을 만났어요. 태민 씨, 혹시 유나 씨한테 투자 관련해서 뭔 얘기 들으셨어요? 김태민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도 요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엔 자주 연락 주셨는데 요즘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역시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군요. 박영희 언니도 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뭔가 피하는 것 같다고. 현숙이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걱정되었거든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현숙이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윤아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녀가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어디 가세요? 서윤아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아, 언니. 그냥 며칠 출장 가는 거예요. 출장이요? 어디로요? 부산 쪽에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서윤아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예전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언니, 저 급해서 먼저 갈게요. 서윤아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현숙이는 이상했어요. 출장이라면 왜 이렇게 급하게 짐을 싸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현숙이는 서윤아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고객님이 찾으시는 번호는?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서윤아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현숙이는 점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보, 유나 씨 전화가 계속 안 돼. 3일째 꺼져 있어. 정우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이상해. 아무리 바빠도 3일 동안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잖아. 현숙이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연락해봤어요. 김태민도 박영희도 모두 서윤아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서윤아의 소식은 없었고 현숙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윤아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봤지만 거주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현숙이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 유나 씨를 찾을 수가 없어.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현숙이는 서윤아가 보여줬던 투자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공문서라고 했던 문서의 도장이 어딘가 어색했고 투자회사의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허위 주소였어요. 여보, 이것 봐. 이 주소가 가짜야. 그리고 이 도장도 뭔가 이상해. 정우도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야? 그 순간 현숙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리고 매월 52만 원씩 나가는 대출 이자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정우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잠 한숨 자지 못했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의 일부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윤아가 사라진 지 열흘째 되는 날 현숙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다른 투자자들과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룸에 모인 5명의 얼굴은 모두 어두웠어요. 모두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김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내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이. 어쩌면 좋아. 현숙이도 목이 메었어요. 저희는 1억 5천만 원을 잃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고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자 총액을 계산해 보니 5억 원이 넘었거든요. 우리 모두 합치면 5억 원이 넘네요. 이렇게 큰 돈을. 김태민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신고해야 해요. 다음 날 현숙이와 다른 피해자들은 강남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관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사기 사건이 요즘 정말 많아요. 특히 고급 주거지 노년층을 타겟으로 한 조직적 사기가 늘고 있거든요. 그럼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수사는 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조직들은 대부분 계획적으로 도주 준비를 해놓거든요. 현숙이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럼 저희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김태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도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또 당하지 않게. 집으로 돌아온 현숙이는 정호에게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추어요. 그럼 우리 집도 잃는 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매월 52만 원씩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데 두 사람의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여보, 우리 어떻게 살지? 현숙이도 눈물이 나왔어요. 67세와 70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서윤아가 임대로 살고 있었고 이미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었어요. 관리소장이 설명했어요. 그분이 작년 12월에 1년 계약으로 들어오셨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계약 해지하고 나가셨어요. 보증금도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현숙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다는 뜻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짐도 별로 없었고 뭔가 준비해온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현숙이는 정호와 함께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 너무 완벽했잖아. 투자도 수익도 모든 게.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왜 그때 더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을까? 내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현숙이는 자책감에 빠졌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남편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늦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태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현숙님, 큰일 났어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대요. 네. 다른 곳에서도요? 네,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모두 고급 아파트 단지 거주하는 노년층이에요. 현숙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서윤아라는 이름도 가명일 거고 아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수법을 반복했을 거예요. 현실이 더욱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들이 정교하게 계획된 범죄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사를 해봤지만 서윤아라는 인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한 신분증도 위조이고 계좌도 대포 통장이었어요. 현숙이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계속 수사는 하겠지만 이런 조직적 사기단을 잡기는 쉽지 않아요. 이미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전화를 끊은 후 현숙이는 정호를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정말 끝인가 봐. 정호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67세와 70세의 나이에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이런 비참함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대출 이자가 밀리면 아파트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였죠. 현숙이는 절망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정호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거든요. 그 순간 그녀는 몰랐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윤아가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현숙이와 정호 부부는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고가 왔어요. 더 이상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죠. 현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집을 포기해야겠어. 정호도 체념한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부부는 눈물을 삼키며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어요. 원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팔아야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나니 남은 돈은 고작 8천만 원이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다행히 정호의 옛 직장 후배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원룸을 소개해줬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였습니다. 의사 당일 현숙이는 30년을 살았던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여보, 여기서 참 많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정호도 먹먹한 표정으로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이는 많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새로 이사한 원룸은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호는 택시 운전을 다시 시작했어요. 70세의 나이에 쉽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현숙이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하루 4시간씩 계산대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부부는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마트에서 손님이 물어보더라. 나이가 많은데 왜 일하냐고. 현숙이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건강한데 집에 있기 심심해서 나온다고 했어. 사정 이야기하기엔 너무 창피하더라고.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이 나이에 사기를 당했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작은 원룸에서 차를 마시며 정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잃은 건 돈이지만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뭘 얻었다는 거야?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잖아. 그리고 소박한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됐고. 현숙이도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예전엔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지금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 몇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태민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현숙님, 서윤아가 잡혔대요. 네. 정말요? 부산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해요. 조직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거래요. 현숙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게 이미 대부분의 돈을 써버려서 회수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도 재판을 통해서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숙이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범인이 잡힌 건 다행이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들은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호에게 소식을 전하자 남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범인이 잡힌 건 다행이야.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피해를 안 당할 테니까. 맞아. 우리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1년이 지났어요. 부부는 이제 새로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비록 예전보다 어려워진 생활이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어느 날 현숙이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을 때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언니, 혹시 투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좋은 상품이 많다던데. 현숙이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그런 투자 이야기는 절대 믿지 마세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어요. 왜요? 제가 아는 분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현숙이는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들려줬어요. 저도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현숙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고마워요. 덕분에 조심할 수 있겠어요. 현숙이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마트에서 한 할머니한테 투자 사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 잘했어. 우리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겐 교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부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큰 걸 배운 것 같아. 뭐?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 맞아.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고. 현숙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정호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부부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거든요. 그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이제는 더 현명하고 강해진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현숙이와 정호 부부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주변에 이런 투자 제안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